자,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논술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오늘 같이 한번 나가볼 파트는요. 실전 논술 3-1 공자의 논어입니다. 공자의 논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은 공부를 왜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인간은 대체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돌을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공부는 왜 하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실에 앉아 있는데요.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자, 재원 학생, 공부는 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엄마가 시켜서. 그러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근데 어머니가 없으면 저도 있을 리가 없어요. 철학적인 얘기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왜 저를 보면서 그러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도 대학교에 가기 위해 정해진 교과목의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나라에서 제정된 교육과정 안에서의 공부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럼 우리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시험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나를 계속 공부시키는 어머니, 만약에 훗날에 더 이상 어머니가 내 곁에 없다면 나는 이제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학문을 수양하는 이유, 바로 사랑인데요. 인간은 결국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배우지 않은 사람이 하는 사랑은 폭력이 된다라는 말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학문의 존재 이유가 사랑이라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수학이요. 이렇게 과목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공자의 논어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 공자의 논어, 이거는 지금 유가 서적 중에서도 유교의 대표 경전으로 꼽히고 있는데, 유교의 대표 경전은 논어를 비롯해가지고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처음엔 대학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순서는 아니에요. 순서는 아니고, 자, 대학, 논어, 그리고 맹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조선이 만들어졌던 이 이론, 맹자의 방벌에서 나오는 역성혁명 이론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중용. 이렇게 총 4가지의 유교 경전, 대표적인 유교 경전을 사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논어의 이야기를 배울 건데, 선생님, 저는 논어를 읽어볼 시간도 없고 논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재원이 같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참 좋을 텐데. 논어를 한마디로 핵심어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입니다. 한자는 이렇게 요 한자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자의 인, 요 한자 어떠다 할 때 인인가요? 참을 인. 한국어는 못하고 영어는 잘하고 그럼 어질 인자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어진 것일까요? 임금이요. 임금이 어지러야 한다.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유가 사상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유교 철학을 대표하는 이 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나아가 봅시다. 여기에 있는 한자를 보면요. 한자가 사람 인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쵸? 사람 인자에다가 더하기 둘 이자가 합쳐진 게 바로 그러면 사람 3명이네요? 인이라는, 어떻게 사람 하나가 아니지, 사람이 둘이다라는 뜻이라고요. 아하, 네, 사람.
사람이 둘. 그러면은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나 자신이 되겠죠. 그러면은 또 한 사람은 누구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남처럼 사랑하고 남도 나를 남처럼 사랑하고 남도 나를 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아닌 타자를 마치 나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동양의 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내가 나인 것처럼 막 사랑해도 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사랑을 해서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순차성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인의 순차성입니다. 만약에 이 순차를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 인의 순차성.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좋아요. 나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더 넓게 퍼져가는 거지. 마을? 사회? 그렇지. 국가에서 더 나아가 우주, 세계가 되는 것이죠. 자, 가족에서 국가로 팽창하고 또 국가에서 세계로 팽창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요, 맨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 국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사랑하는 점점 확장되는 사랑이야말로 이것이 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컨대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저 사랑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가를 사랑하겠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안에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었죠. 노재팬 해가지고 일본 제품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최근요? 네, 최근에 이제 불매 운동이 몇 년 전도 최근이죠. 네, 최근에. 네, 그럼 몇 년 전에 노재팬 운동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애국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은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이폰을 쓰고 있어.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아이폰으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은 매국노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폰에 들어있는 반도체들 일본산이라고요. 선생님 디지털 카메라도 캐논이야. 매국노야! 막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막 뭐라고 해. 그러면 이거는 과연 애국주의를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거야. 무엇이 옳은지, 옳고 그름을 알아내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하겠다면서 성급하게 애국주의만을 실천하는 것은 도리어서 우리 사회에 계속 그림자를 들이우게 하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이라는 것, 즉 사랑이라는 것, 그냥 무턱대고 순서만 맞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무엇입니까? 그렇죠. 배울 학. 사랑이라는 것은 즉슨 학, 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기를 전혀 안 하시는군요. 같이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필기하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네, 여러분 학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우고 닦아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지. 네, 맞습니다. 배우고 스스로 닦아내는 것이 사랑의 첫 출발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맹자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이란 우리 배우는 것,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마치 우물과도 같다라는 거야. 인을 우물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을 우물에 비유하였어요. 왜 우물에 비유하였을까요? 정답. 우물에 이제 우물도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인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둘이 같이 딱. 아, 네. 네. 오, 우물 같은 사람. 우물 같은 사랑, 그렇죠. 약간 사랑. 깊은 사랑을 해야 된다. 우물이 깊으니까. 굉장히 직관적인 지구법.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이때 배움이라는 것, 인이라는 것은 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 그 물을 길어 올려가지고 내 가족들도 줄 수 있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목마른 누군가한테 물을 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채워넣지 않은 사람은 가족과 국가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흘러 넣을 수가 없다. 흘러보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맹자 선생님이셨어요. 자, 이에 대한 일례로 논어의 공야장 편에 보면은 미생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미생고 이야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예시를 들어줬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적에 미생고라고 하는 친구가 살고 있었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생고한테 식초를 빌리러 갔어요. 재원이라고 합시다. 재원이가 미생고라는 친구한테 식초를 빌리러 간 거예요. 식초를 빌리러 갔는데 미생고 집에 식초가 없던 거지. 그러니까 미생고도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식초가 있는 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식초가 있는 우리 세진이네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재원이가 미생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없는 뭘 빌린 거예요? 식초를 빌렸어요. 그리고 이 식초는 미생고 집에도 없어가지고 세진이 집에 가가지고 빌렸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자기 집에도 없는 식초를 빌려가지고 재원이한테 다시 준 걸 보니까 미생고는 참으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나빠요. 왜 나빠요? 맞아요. 이 인의 순차성을 지키지 않고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생고 집에도 지금 식초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빌려서 내 가족보다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인의 순차성이 중요한 것이고, 자, 그러면은 배우고 남에게 인의 순차성에 맞게 베푸는 팽창하는 사랑을 생각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서 중에 이제 대학에 등장하는 일부 맥락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학, 효, 충, 인. 여러분들 아까 사랑을 하는 인의 순차성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인의 순차성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족. 나라며. 그렇죠. 일단 먼저 나 자신은 배울 학자야. 나는 먼저 배워야 돼. 그래서 우물의 물을 풍부하게 만들어야겠지.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게 뭐야? 가족. 그렇지. 가족에게는 무엇을 다해야 돼? 효도. 그렇지. 효도.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팽창해가지고 또 국가에게는 무엇을 해야 돼? 충성을 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세계로 뻗어가 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런 순차성이 있다라는 것이구나 라고 끝으로는 세계를 품는 과정으로 인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이란 내부에서 외부로 확산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좋아요, 선생님. 저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어요. 저 오늘부터 공부해 보겠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무럭무럭 자라나죠?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배울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궁금해. 뭐부터 배워야 돼요? 배우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학이란? 배우는 건 뭐예요? 뭘 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공자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기 시습지
이 다음 뭐야, 재원아? 너희 학교 한자 시간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야. 하기 시습지 안 배웠는데요? 배웠어요. 영동중학교는 다 배웠습니다. 안 배웠는데? 한자 시간 첫 시간에 학교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하기 시습지 불, 역, 열호. 아니 안 했어요. 불, 역, 열, 호. 자, 하기 시습지 불역 열호란 무슨 뜻일까요? 때때로, 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자, 배우고 때때로, 때에 맞게 익히면 어떻다고요? 즐겁지 안타. 아니한가? 이것은 즐겁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죠? 때에 맞게 익히고 공부도 하고 이것은 나에게 무엇이다? 즐거움이다. 공자에게 공부란 학이란 무엇이에요? 곧 하기 시습지 부역 열효. 이걸 뜻해가지고 뭘 알 수 있는 거야? 배움은 인생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은 네, 배움은 인생의 기쁨이다.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기쁨을 느껴볼게요. 공자께서는 그럼 무엇을 배우라고 했었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배움은 인생의 기쁨이다. 기쁨이다. 네. 배움이라는 것은 인생의 기쁨. 자, 그럼 우리도 이 기쁨을 같이 한번 느껴볼 건데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여기만 글씨체가 다르지? 무엇을 배워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자께서 총 6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